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큐어보세요의 정재훈 멘토입니다. 인사 안 하십니까? 네, 김태환 멘토입니다. 네, 오늘 이병군 멘토께서 기업 IR을 갔습니다. 또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업 탐방을 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대신해서 이렇게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일인데 시장은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태환 멘토님 시장 좀 살펴주시죠. 네, 어제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랐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일본 니케이 지수 자체가 무려 21년 만에 최대 폭의 급등을 보였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오전장에는 전일 미국 시장의 조정 여파로 인해서 좀 조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또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0.58포인트 올라서 1944.78포인트로 194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1,000억 원대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1,097억 원 정도 현재 시간 기준에 정확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대거 기관 투자자가 5,0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가담해 줬는데 오늘까지 4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2,080억 원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여전히 기관 투자자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는 어제보다는 좀 많이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1,131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어제와 오늘 이것이 기관 투자자와 반대적인 그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업종별 동향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정권 업종이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미래에셋증권의 유상증자와 관련되어서 미래에셋증권이 급락 출발하면서 정권 업종이 0.3%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1.17%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타 모든 업종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상승률이 좋은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이 2.87%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은행, 건설 업종들까지 오늘 2%의 상승률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1.3% 하락한 113만 2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률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현대차는 어제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1,500원 올라서 15만 7천 원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는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0.2% 하락한 21만 5,50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기아차도 오늘 좀 반등을 주면서 5만 800원을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 환율 자체가 다소 좀 1,185원에서 1,200원 사이에 등락을 보이면서 환율 영향에 따라서 약간 완성차 업체의 흐름이 조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0.9% 하락한 35,650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종목별, 업종별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5.6포인트 반등을 주면서 666.27포인트, 27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승폭 자체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8% 정도니까 그다지 큰 폭의 급등은 아니지만 일단 그 반전에 오늘 오전장 대비 반전에 성공했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201억 원 순매수를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보다 좀 미미합니다. 한 45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매수폭은 조금 강화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는 오늘까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시간 기준에 19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이는 업종들이 좀 많습니다. 섬유 의료 업종이 4.4%, 출판 매체 복제도 현재
어제 또 4.57%까지 올랐는 그런 모습이고요.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업종들이 1% 후반대에서 2%대까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하락률이 보이는 업종이 한 몇 개 보이네요. 금융업종이 0.04% 하락을 보이고 있고 정보기기나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약간 미미하지만 0.5%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업종 하락률이 높은 업종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좀 많이 떠올랐던 한국정보통신이나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업종 하락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5% 하락한 68,700원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다음 카카오도 1.8% 하락한 124,500원까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동서나, CJ E&M, 그리고 메디톡스, 로엔, 파라다이스까지 상승을 보이는데 특히 CJ E&M 같은 경우는 다소 단기간에 좀 숨고리 국면 이후에 오늘 6.1%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로엔도 5.4% 상승을 보이면서 91,7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GS 홈쇼핑이나 이오테크니스,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젠백스가 8.4%로 38,600원대까지 올랐으면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다소 종목별, 업종 섹터별 내에서도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오늘 또 중국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는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또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중국 증시도 또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주요한 이슈 자체는 역시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경제지표의 호전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아직은 시장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 시장 자체는 좀 더 박스권 정도에서 등락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보단 종목별 대응 전략을 그대로 세워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은 뭐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장마감이 25분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는 주식큐브세요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은요, 많이들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요, 02-3153-1611, 2612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저는 현대중공업을 갖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25만 원대입니다. 25만 원이요? 네. 비중은요? 10%예요. 비중은 10%? 네. 그러면은 매수하신 시기는 얼마나 좀 되시나요? 이 주식을 아주 오래됐는데 그냥 네. 잊어버렸었어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네. 일단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으세요. 버텨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창피한 주식이라 제가 아주 말씀도 못 드렸어요. 딴 거는 다 종목 상담을 받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일단 네. 매수가가 25만 원이신데요. 네. 이때까지 올라가기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을 보시게 되면 네네.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래요. 네, 작년에 3조 대의 손실을 좀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좀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1분기와 2분기 때는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3분기 때는 영업이익부터 일단 서서히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직까지 전망은 크게 뭐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현대중공업의 주당 자산 가치를 보시게 되면 21만 원대예요. 21만 원대의 자산 가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9만 9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단은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아, 매도하지 않고요. 네, 아주 속이 매도하시지 시원합니다. 이것 말고, 때문에 하나 고민했거든요. 네. 일단 적어도 좀 보유를 하시다가 네. 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때. 아, 2만 5천에서 13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가 메모하겠습니다. 오게 되면 네. 매도하지 마시고 네. 다시 전화를 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네. 고점을 찍고서 네. 살짝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더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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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나요? 아, 수화기를 들고 하셔야 될 건데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나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자를 전화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문자 9707번님 남겨주셨는데요. S51 6만 원에 20%의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S51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뭐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가담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유가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유가의 기조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정유주들 쪽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S51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계속적인 흑자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2분기의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전히 어떤 그 중국 경기의 위축과 관련된 글로벌 어떤 그 전반적인 시그널 자체가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소나마 좀 불확실성 자체가 좀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높은 가격대의 매수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유주들이 여기에서 조금 단기간에 좀 상승을 좀 강하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좀 시간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제 쌍바닥 패턴을 좀 찍어주고 난 이후에 그죠? 저점이 높으면서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수급의 어떤 흐름 자체도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매수하신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인 그 단가 정도는 6만 2천 원 선은 기본적으로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가격대가 물론 돌파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6월달 고점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는 좀 보유 전략을 좀 세워 가시되 6만 2,500원대에서 6만 4,000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전략이나 아니면 좀 다른 업종 종목군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항공우주야. 한국항공우주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81,500원에 네. 10%입니다. 1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뭐 전망이 좋다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아,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 올해 큰 폭의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실적 기준으로만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어나는 게 한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에 육박하는 성장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2만원, 3만원권역에 있던 게 10만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었죠? 예.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 예. 일단 2만원대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지위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제약주들 보셨죠, 아버님? 예? 제약주. 예. 많이 빠졌죠? 예.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저점 자리대가 81,500원, 그러니까 매수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일단 매수가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당분간은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한국항공우주랑 제약주랑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제약주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겸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체 많이 올라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신규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차익을 어디에서 할까, 즉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한 10%인데 좀 더 단가를 맞춰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더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예. 저라면 다른 종목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몇 %의 수익을 노리고서 접근을 하셨나요? 기대 수익이? 10만 원 이상 넘어갈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8만 원 정도에 있으니까 대충 한 10만 원 정도를 하게 된다라면 한 30%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예. 다른 종목 30% 이상 종목 올라갈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네, 차라리 전 그런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네.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47,000원입니다. 높게 사셨네. 비중은요? 10%입니다. 어머니 네오팜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병원 보습. 그렇죠. 아토피. 유아용 보습제를 만드는 예. 뭐 아토피 보습제 이런 게 만들죠. 애경그룹 네네. 계열사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유아용 보습제의 매출 비중이 한 95% 이상 차지할 정도로 이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핵심 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OEM 생산을 통해서 약국이나 뭐 병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에 엮였었던 테마주죠. 그죠? 네네. 알고 계시죠? 예. 일단 화장품 관련주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실질적으로 7월달 고점 이후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밀려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2분기 영업이익이 11억 났거든요. 네. 그럼 전년 동기의 영업이익도 11억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뭐 요크의 어떤 그 기대치, 이런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실적이 그렇게 아직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주가 자체가 좀 과도하게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요. 네네. 현재는 뭐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물론 바이오주드가 더 심하겠지만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외에도 여타 종목들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네. 시장이 좀 좋으면 좀 반등만 좀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5% 정도 또 올랐어요. 근데 아주 5% 또 올라도 어머니께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나 이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 자체가 시장이 좋으면 반등은 주긴 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어주면서 좀 갖고 가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에 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하더라도 좀 손실이 많이 나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린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쉽게 손절하기가 좀 어려울 그런 시점인데, 물론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럼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밑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려 내린다면 23,000원이 어머니 마지노선입니다. 네네. 23,000원 선이 깨어지면 그때는 어머니께서 아무리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일단 팔아서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는 지지를 꼭 해야 된다는 부분 좀 참조를 하시고요. 만약 그 가격이 깨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매도해서 오히려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을 기다리기보단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매매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이번 반등 시점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3,000원 정도 수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더 강하면 44,000 정도. 그러니까 큰 폭이 올라갈 자리가 없다. 다만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 다소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서 어머니께서는 좀 어느 정도 매도해서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23,000원에 오면 그걸 갖다가 추면을 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어차피 종목 교체를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23,000원이 깨어지게 되면 좀 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어머니께서 추가로 물량을 담으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 일단 많이 빠졌던 측면에서 그나마 시장 자체가 박스권 받는 구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내일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승폭 자체를 높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께 49,000원까지 가려면요. 거의 꼭지나 마찬가지 수준인데, 그래서 올해 그 가격 때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좀 아쉽지만 좀 비중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리스크를 좀 줄이고,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플렉스컴이요. 플렉스컴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5,400원에 40%인데요. 물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5,400원에 40%요? 네네. 아, 계속 이게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세요? 예, 예. 물타기를 하신 이유는요? 물타기 해가지고, 빠져나오시려고? 예, 근데 어떻게 못 빠져나왔어요. 이 플렉스컴 징그럽게 왜 안 올라갈까요? 아, 그거 사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걸렸어요. 우울증 걸리셨어요? 예. 주식 하시려면 이게 주식을 돈 벌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요즘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궁금해가지고요. 플렉스컴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무슨 회사죠? 뭐 하는 회사죠? 그 백킨층인가? 네? PCB 업체죠? 참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 예. 큰 폭의 상승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네네.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초까지였었거든요. 네네.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예. 이게 디지타이저라고 해가지고 예. 그 휴대폰 보시면 이렇게 볼펜 같이 생긴 거 있죠? 예, 예. 네, 그걸 만들었었어요. 예.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많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예. 너도 나도 다 만드는 거예요. 예. 너도 나도 다 만들다 보니까 물량을 싸게 공급하는 쪽이 유리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좀 뺏겼어요. 네. 그리고 휴대폰이 포화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은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던 건 알고 계셨어요? 예. 2분기까지. 180원 흑자난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때 뉴스에요. 네. 400원에 180원 흑자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네. 듣고 좀 이따가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게 밑으로 더 흐르네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서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3분기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연 예.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기조로 유지가 되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흑자가 돌아서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우선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예. 많이 빠져서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예. 아마 한 4,8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거예요. 4,800원이요? 네, 4,8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예.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문자 하나 이제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659번님이 남겨주셨네요. 현대 BNG 스틸 매수가 16,000원, 비중 30%. 앞으로 오를까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제철 계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강판을 만들고 자동차 부품도 만드는 그런 쪽인데 일단은 그 현재로서는 그 연간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적 자체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철강 제철 업종들이 시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과 같은 그 완성차 업체들도 바닥을 찍어주고 이제 환율 효과와 또 개소세 인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흐름도 일부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들까지도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인 실적이 확연하게 업황이 완전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닥에서 이 종목 역시 오늘 반등이 들어와서 이제 1,700원 정도 수준인데요. 9,100원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16,000원 매수하셨으니까 거의 뭐 올 초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매수에 가담을 해서 갖고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현재는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끌고 가시면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만약에 자금이 여유적인 그 자금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보유 비중을 그대로 세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거 주가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11,000원대에서 조금 더 이제 길게 끌고 가시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업황 자체가 일단 되살아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계속적으로 3분기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길게 끌고 가신다면 하반기의 어떤 실적의 어떤 부분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놓고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물량을 여유가 좀 있다면 현재 보유 비중 자체가 30%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게 조금 더 물량을 뭐 실어 가신다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만 시간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니까 오히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물량을 실어 가시더라도 이런 어떤 그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개념 한번 유념해 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 유지 그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를 매수하셨네요. 11,300원, 비중 63%네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엑세스바이오가 참 괜찮은 기업이에요. 사실 이 고객사도 다양하게 확보가 좀 되어 있고 말라리아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줄줄이 좀 신제품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2013년도에 114억 영업이익에 78억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적자, 2분기 흑자로 돌아섰는데 3분기 때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 좀 보여집니다. 11,3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800원, 8,800원 거의 9,000원 이 언저리에서 12,000원 정도까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8,800원 전저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좀 살펴주시죠.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시호가에 무려 38포인트나 급등을 하면서 1973포인트대까지 일단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컨트롤 미칭 데이다 보니까 동시호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하튼 하락보다는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여전히 기관 투자자가 3,000억 원대까지 일단 매수에 가담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1,200억 원대 순매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어떤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2,030억 원대까지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반등에 승부하지 못해서 114만 원 일단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가 0.9% 강보합 정도 수준이네요. 크게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15만 7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도 3%나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49,250원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삼성전자와 맞물려서 소폭 조정입니다. 50원 정도 약보합권 보이면서 35,95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모직 또다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네요. 4.2%나 올라서 17만 2천 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모습이네요. 2.5% 올라서 28만 1,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모비스가 21만 7천 원대까지 올랐고 기아차도 5만 1,3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7포인트 올라서 667.74포인트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는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78억 원 순매수 소규모 정도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 규모는 좀 줄어들었지만 22억 원 순매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6억 원대, 7억 원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매도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가 여전히 반등에 승부하지 못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동스와 메디토스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역시 CJ ENM 주가 자체가 6.7% 강세를 보이면서 92,200원대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엔도 4.9% 상승을 이어가면서 91,30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라다이스와 바이로메드, GS 홈쇼핑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대 또는 강보합 정도 수준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컴투스는 1.35% 반락하면서 102,100원의 조정권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특징 점수 살펴보겠는데요. 정권업종의 하락을 키웠던 미래에셋증권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50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6,950원 하락한 32,05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조정폭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동시효과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수의 흐름들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947.30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김태환 멘토님이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까지도 매수에 좀 가담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 4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일단 코스피 시장만큼은 좀 강하게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오늘 지수가 1951포인트대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좀 되었다는 거, 16.9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 코스피 시장 대비 좀 더 강했네요. 1.18% 올랐으면서 668포인트, 668점 정확하게 48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은 매도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순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는 7억 원 정도 소규모의 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우리가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죠? 여전히 일단 박스권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자그마한 시장 외부의 또 외생 변수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얼마든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수 있겠고요. 다소 이제는 국내 시장으로는 이제 도저히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영향, 기관 투자자가 팔게 되면 결국 지수는 또 박스권에 더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기관 투자자가 그나마 좀 받쳐주게 되면 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자체가 그다지 큰 폭의 급락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음 주가 아무래도 최소한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 좀 지나야 어느 정도 하방이든 상방이든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더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의 등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좋은 종목이 시장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저가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전부터 이제 보험주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오늘 동부화재나 현대해상도 강세를 보였고, 또 섬유의복업종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업무역이나 한섬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다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짧게 들어오면서 큰 폭의 급락보다는 좀 꾸준히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났다면 그 종목을 오히려 본전 가격, 리스크를 줄이는 가격대까지 갖고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종목 교체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지금 장에서 소외를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서 기분은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증시 큐어보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네,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갈까요? 예, 문자 451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43,500원 6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물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그죠? 그다지 큰 지수의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소외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정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0원 하나가 35,950원에 일단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집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고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도 추가적인 매수에 좀 가담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43,000원대에 60% 정도의 비중을 좀 실어 가셨기 때문에 현재 최근 3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던 구간 좀 잘 좀 견뎌내셨던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누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몇 분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 자체가 현재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다. 특별하게 SK 하이닉스가 대규모의 투자를 정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좀 자리를 잡겠다라는 포부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인 상승폭 자체는 4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4만 원 정도까지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거기서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나 일시적인 그 기간 조정 정도는 거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시장의 또 흐름 속에서 그다지 큰 폭의 변동성을 앞으로 보여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더 보유를 좀 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져가시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4만 원 정도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눌림목 조정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는 한 4만 2천 원 정도 수준까지도 조금 중기 보유 관점을 세워가신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는 좀 힘드시더라도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한일 이화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 13,0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어찌하올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동차 쪽 섹터가 최근 들어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 13, 14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초 정도에서부터는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간히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투신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사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환율적인 영향도 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원체 많이 빠졌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매수가 이하권역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13,500원에서 14,0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 1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13,500원 정도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는 약 한 16,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1차 13,500원, 2차 16,000원 정도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손절 자리대를 잡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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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어머니?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24,000원에 20%요. 24,000원에 20%. 예. 수익이 나와 계시네요, 그죠? 예. 싸게 좀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LCD TV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전가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죠? 예.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삼성전기도 그렇고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났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영업이익도 조금은 좀 늘어나는 그 모습도 좋아 보이고요. 네. 하지만 업황 자체가 완전히 아주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하지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LG 디스플레이 LCD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주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그것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25,500원까지 찍어주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4,000원대니까요. 예. 저는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한 27,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7,000원 정도 부근에 오시면요. 가격이 올라오면 거기서 어머니께서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한번 매도했다가 눌림목을 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길게 끌고 가려면 가는 구간에 몇 차례 또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연하게 업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또 짧게 먹고 나서 또 매도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 측면은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이 그나마 좀 많이 좀 사고 있는데 일전에 좀 많이 공매도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에서 다시 한번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좋아 보이고요. 이대로 뭐 주가가 3만 원 이상권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어머니께서 짧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유 전략, 만약에 시장 영향 때문에 어머니, 여기서 다시 한번 뚝 떨어져 24,000원 정도까지 매수가까지 온다 하더라도,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영흥철강요. 영흥철강요. 네. 예, 2,200원에 70%예요. 2,200원에 70%? 70%. 네, 70%. 네네. 많이 사셨네요. 네, 자꾸 물 타가지고 위에서 많아졌어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영흥철강. 한 3,000원 넘어서 팔고 싶은데요. 3,000원 넘어서? 네. 그럼 여기서부터 한 30% 이상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렇죠. 2,200원이니까. 그죠? 30% 근데... 올라가야 돼요. 한 40% 가까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70%신데,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예, 이게 저는 정말 모르는데, 저는 돈 많이 잃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업을 보니까 배당도 나오고요. 네. 무슨 재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 재료요? 무슨, 뭐라더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MRI 그런 건 없어요. 뭐야? M&A? MNI인가 어머니. 네. 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잃는 걸 갖다 깡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죠?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카더라예요, 카더라. 카더라. 거기에 깡통 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그죠? 네. 그래서 그 카더라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니까 배당이 한 2% 중반 정도대로 좀 나오네요. 그죠? 네. 네, 작년 같은 경우 2.8% 정도 좀 나왔었고. 근데 올해는 일단 작년 이익치를 넘어섰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실적 기조가 조금씩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반기 때 36억의 영업이익에 53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작년의 실적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 때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영흥철강 같은 경우 8개의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실적이 그럭저럭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냉각 코일, 그 자동차용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네. 그게 대체적으로 이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냉각 코일을 활용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강 코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 영흥철강한테는 수혜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게 월봉 차트예요. 어머님이 좀 편안한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못해요.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지도 않고요. 뭐, 예.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그것만 먼저 중요한 조금 거. 길게 배당 이제 이게 빠지면 만약에 이제 안 되면 배당 타 보려고 좀 어머니 못했어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가 않으면 빠져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짧게 보게 되면 2,300원에 터세요. 절반 이상. 50% 터세요. 그래요. 예, 2,300원대. 예. 그리고 나는 좀 여유 있게 봤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 마인드로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월봉 차트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2,700원이 상단 자리대잖아요. 그죠? 저항 자리대죠? 예. 1,600원대, 1,700원 요 자리대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딱 중간 가격에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한 2,700원 정도. 예. 그리고 빠지게 되면 1,6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어머니. 예. 근데 이제 그 자리대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한 2,7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짧게 보셨어요. 짧게 보시게 되면 2,300원에 최소 절반 이상 줄여주세요. 못하게 했던 거 있죠? 예. 그건 적어도 줄여주세요. 만약에 빠지게 되면 또 불안해 하시니까. 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나머지만 그 끝났어요. 재료가 언제쯤 나와요? 뭔 재료요? 아까 뭐 얘기하셨던 거 뭐라 그랬죠? 무슨 냉각 코일? 예. 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현대기아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을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되거나 그러면 아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네. 예. 근데 제가 정재훈 멘토님을 제가 안동서 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신뢰가 가요. 그래서 마침 잘 됐네요. 마침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79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하이셀 1390원에 30%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셀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죠. 중국의 최대 카드사 유니온페이하고 삼성페이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지불결제 쌍용화 협의 소식이 좀 전해지고 또 중국 여행객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하면서 이 하이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온페이하고 인터내셔널 회원사 자격을 갖추면서 환급 서비스를 뭐 개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을 시도하긴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이와 같은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짝거리고 좀 반등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동안 그와 같은 시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떠올랐다가 지금 많이 밀려난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5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결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도 2013년도에 약간 미미하게 15억 원 정도 흑자가 난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도 또다시 적자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올 1분기, 2분기도 여전히 적자 구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1390원 정도의 매수에 가담하셨다면 이와 같은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단계적으로 반짝거릴 때 단계 좀 차익을 노리고 좀 매수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단시 반짝거리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일단 손실 구간 뭐 수수료 정도 제하고 나면 거의 본전 가격 정도 수준이 될 텐데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전에 9월 달에 한번 강하게 반등을 줬던 적이 있죠. 그 가격대가 1610원 정도 선인데요. 1610원 정도에서 좀 더 올라가 봐야 1600한 초반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밑으로 오히려 리스크를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밑으로는 지지가 1300원 설정해드리겠고요. 지금 9월 고점 정도 수준 이상권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도해서 좀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강연에 내일이란다. 이번 주 강연이 있으시죠? 토요일날 강연이 있습니다. 항도 부산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번에 유안타 정권입니다. 부산 중앙지점이고요. 남포동역 10분 출구로 나오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10분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그동안 업종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하반기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강연회가 또 있죠. 이거 해야 되나 싶은데, 소개를 시켜드려야 싶은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예병근 멘토님도 토요일과 일요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요, NH투자증권 홍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12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지하철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쭉 올라오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가죠.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 바로 앞에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멘토분들이 하는 강연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2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